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겪으셨던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말해줄게. 우리 교수님은 중국어 학과 교수시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도 굉장히 좋아하셔. 그래서 중국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으셔서 중국 여행을 결심하셨지. 이 일은 그때 있었던 일이야. 92년 한중 수교 전이라 중국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교수님은 편법을 이용하기로 했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닌 동남아를 거쳐가는 방법을 이용해서 말이야. 교수님은 그렇게 뜻맞는 친구 둘이랑 동남아 브로커 끼고 밀림을 타기 시작하셨대. 그 브로커는 자기가 일본의 가전제품을 밀수하는 상인이라 소개했어. 근데 우연히 브로커 짐을 몰래 뒤져보니까 전자제품이라더니 웬걸 전부 마약이었던 거야. 중국에서 마약은 바로 사형감이라 교수님과 친구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숲으로 도망쳤대. 하지만 그 오지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어. 교수님은 며칠 동안 그 오지에서 강을 따라 걸었대. 며칠은 굶고 물도 제대로 된 물을 마시지 못해 설사병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 교수님은 저 멀리 강가에서 발가벗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셨어. 겨우 살았다 싶어서 애들을 쫓아갔는데 애들이 우리를 보더니 무슨 맹수 본 것처럼 기겁하며 도망쳤대. 교수님은 놓치면 죽겠다 싶어 미친 듯이 아이들을 따라갔대. 아이들 따라 도착한 곳엔 웬 초가집 마을이 있었어. 근데 마을이 새마을 운동 당시 시골 마을 마냥 벽도 황토벽이고 지붕도 초가집이었대. 그렇지만 교수님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주변 어른들 붙잡고 바디랭귀지로 살려달라 빌었대.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교수님과 일행을 정성스레 보살펴줬고 얼마 후 교수님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대화를 하려 했어. 근데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하셨대. 뭔가 중국어 같은데 중국어가 아닌 말을 했대. 교수님은 방언이 좀 심하시구나 생각하시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셨는데 그 촌장은 계속 한마디만 반복했대. 찌뿌지어 허찌유잉? 배고프다 해도 여기가 어디냐고 중국어로 물어봐도 그 남자는 그 말만 계속하는 거야. 메모장이랑 펜을 줘도 교수님이 모르는 한자만 쓰고. 그래서 결국엔 교수님이랑 촌장이 서로 대화하는 걸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렇지만 교수님은 학구열이 타오르셔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동요? 같은 걸 최대한 비슷하게 외우셨대.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얼마 지나고 촌장이 갑자기 교수님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하라고 바디랭귀지로 이야기를 했대. 잘은 모르지만 오지마을엔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풍습이 있었나 봐. 교수님은 결혼도 하셨고 어이가 없어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어. 근데 그 촌장이 점점 강압적으로 결혼해라 강요했고 종국엔 결혼 안 하면 죽이겠다 협박을 했대. 그래서 교수님은 사람들이 한가한 틈을 타 그 마을을 탈출하셨대. 다행히 며칠간 밀림을 헤매다 운 좋게 동남아 사냥꾼을 만나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으셨대. 그 이후 어느 날 교수님이 어떤 교수가 중국 방언을 연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수를 만나러 가셨어. 그리고는 교수님은 그날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랑 메모장에 쓰인 한자를 보여주셨대. 근데 그 방언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한자를 도저히 모르시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 있었던 또 다른 중국 교수가 유심히 그걸 보더니 하던 말이 이건 소수민족 한자가 아닌 사멸한 진나라 시대 때 통용되던 고대 한자다. 그리고 그걸 번역해본 결과 그 촌장이 반복했던 말은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그 마을은 도대체 뭐였을까?